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현대자동차에서 새롭게 출시한 신형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시승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신형 아반떼는 국내 3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1.6 가솔린, 1.6 하이브리드, 그리고 LPI 1.6까지 3가지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신형 아반떼 파워트레인은 1.6 가솔린 모델입니다. 아마 아반떼를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바로 그 파워트레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1.6 하이브리드도 물론 좋지만 가격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아반떼를 구입할 수 있는 파워트레인이 바로 이 1.6 가솔린이기 때문에 오늘 이 모델에 집중해서 여러분들께 시승기 전달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신형 아반떼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반떼에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아니라면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어디가 바뀐 거지 싶을 정도로 크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가 페이스리프트를 풀체인지처럼 하는 차종들도 덜어 있었는데 이번 아반떼는 크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워낙 그 전에 디자인이 멋졌고 크게 손댈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페이스리프트에서 조금만 수정하면 훨씬 더 멋져지겠다 싶은 부분들만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관, 익스테리어를 보면 헤드라이트 디자인을 살짝 바꿨습니다. 살짝 바꿨는데 진짜 멋있어졌어요. 아반떼를 주의 깊게 보셨던 분들이라면 와, 헤드라이트만 바꿨는데 어떻게 이런 느낌이 나지? 어떻게 이렇게 차 이미지가 확 바뀌지? 라고 느꼈을 정도로 약간의 디테일의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헤드라이트입니다.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과 하단 범퍼 디자인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반떼가 기존에도 상당히 공격적인 익스테리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훨씬 더 공격적이고 훨씬 더 스포티하게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되게 낮아 보인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훨씬 더 낮아 보인다, 되게 납작한 세단의 느낌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측면부에서는 휠 디자인을 제외하고는 크게 바뀐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후면부에서도 하단 범퍼 디자인 위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앉아있는 실내 인테리어의 부분에서는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핸들에 있는 엠블럼과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 컬러에서 세이지 그린이라는 새로운 컬러가 추가되었다는 점, 그리고 옵션적인 부분에서 가장 좀 중요한 부분 하나가 추가되었는데요. 바로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360도 카메라라고 부르는 앞, 옆, 뒤를 모두 다 보여주는 360도 카메라 옵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사회 초년생 분들도 많이 타시지만 아반떼 판매량을 한번 살펴보면 20대, 30대, 40대, 50대가 거의 골고루 구매하는 차종이 바로 이 아반떼 차량입니다. 그렇게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차량이 바로 이 아반떼인데, 특히나 사회 초년생 분들이 아반떼를 첫 차로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그럴 때 가장 필요로 하는 옵션, 이 옵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이 360도 카메라거든요. 아무래도 차를 처음 운전하기 때문에 이 주차에 대한 걱정이 정말로 큽니다. 도로 주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도 그런 걸 테스트하니까 크게 어렵진 않아 하시는데, 특히나 첫 차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주차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시고 주차가 너무 걱정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360도 카메라이기 때문에 그 옵션을 넣을 수 있다. 사실 요 세그먼트, 요 급에서는 360도 카메라를 지원하는 모델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옵션 구성을 참 잘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신형 아반떼는 1.6 가솔린 모델입니다. 그래서 출력은 123마력에 토크 15.7을 발휘하는데요. 복합 연비는 15.3으로 꽤나 높은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솔린 모델임에도 15가 넘는 연비를 보여준다는 건 상당히 준수하면서도 높은 연비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차량의 변속기는 CVT라는 무단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CVT, IVT 모두 다 같은 무단 변속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IVT, 즉 무단 변속기의 특징은 변속이 상당히 매끄럽고 부드럽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비 효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또 무단 변속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비하면 대명사로 떠오르는 게 렉서스 하이브리드, 렉서스 ES300H 같은 모델인데 그 차량도 무단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차량도 연비가 17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그냥 4기통 가솔린 모델인데도 15가 넘는 연비가 나와준다라는 건 연비 효율이 상당히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 즉 DCT를 사용하는 모델들보다는 훨씬 더 저속이나 고속에서 변속이 매끄럽다라는 게 이번 신형 아반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변속이 매끄럽고 부드러운 건 알겠는데 123마력의 토크 15.7이면 좀 출력적인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을까. 또 무단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좀 동력을 전달해 주는 데 있어서 조금 이렇게 손실되는 부분, 좀 끊어먹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물론 수치적으로 봤을 때 결코 123마력이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토크 15.7도 높은 토크는 아니기 때문에 엑셀을 쭉 밟았을 때 어느 정도 그냥 RPM만 올라가는 느낌이 있긴 있는데, 지금도 언덕을 제가 주행을 하거든요. 언덕 주행했을 때 뭐 힘이 넘치는 느낌은 아닙니다. 힘이 넘치는 느낌은 아닌데, 일상 주행함에 있어서 엑셀을 지그시 밟아서 RPM을 서서히 올렸을 때는 뭐 크게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의 출력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아반떼 차량을 뭐 출력적으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느끼기 위해서 타는 차량은 아니고, 출퇴근할 때 스트레스 없이 출력을 느끼고 또 출력적인 부분보다는 이런 연비 효율적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모델이 이 아반떼 1.6 가솔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아반떼를 탈 때마다 느끼는 건 일단 이 무게중심, 이 운전석 포지션,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낮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번 CN7 아반떼로 오면서 3세대 플랫폼을 적용했어요. 그런데 3세대 플랫폼의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무게중심이 상당히 낮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형 아반떼 딱 타보면 이 스포츠카 시트 포지션인데? 라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낮아요. 외관상 봤을 때도 차가 굉장히 낮은 포지션을 갖고 있지만 실제 운전석에 앉았을 때도 상당히 낮은 포지션을 운전자에게 제공해준다라는 게 신형 아반떼 시트 포지션의 특징입니다. 지금도 제가 가장 밑으로 내려놓은 건데 국산차 중에서 이런 시트 포지션을 제공하는 차량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낮은 포지션을 제공해주게 되고, 저는 이런 포지션을 좋아합니다. 저도 BMW 오너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낮은 포지션에서 오는 안정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또 단점으로 작용하는 게 뭐 지하주차장을 올라간다거나 내려간다거나 했을 때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불편함으로 다가오긴 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무게중심이 낮은 차량들을 타보게 되면 뭐 코너링이라든지 고속주행할 때 훨씬 더 이득이 있다라는 게 이런 낮은 무게중심을 가진 차량들의 이점입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높은 차들보다는 당연히 뭐 코너링이라든지 이렇게 방향을 바꿨을 때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는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신형 아반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상당히 조용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한 110km, 120km 넘어가면 그때부터 조금 풍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 이하에서는 상당히 정숙한 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을 해보게 되면 중형 세단 정도의 그런 소음 차단 능력이다라는 걸 느껴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속도를 서서히 높이고 있는데 지금 한 100km 정도 넘기면 그때부터 살짝 바람 소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핸들링 같은 경우에도 꽤나 묵직해요.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 그냥 컴포트 모드인데도 핸들링이 꽤나 묵직한 편이고, 여기서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게 되면 핸들링도 조금 더 묵직해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예전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크게 캐릭터가 잘 바뀌진 않았는데, 이번 신형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핸들도 좀 더 묵직해지고 서스펜션도 뭐 크게 바뀌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뭐 전자식으로 세팅을 조금 바꾸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모드에 따라서 캐릭터가 바뀐다라는 부분도 한 대의 차량을 타지만 뭐 여러 대의 캐릭터를 느낄 수 있다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기쁜 그런 기능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신형 아반떼 1.6 가솔린 모델의 특징을 제가 딱 3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굉장히 부드럽다. 이런 변속이라든지 속력을 낼 때 되게 매끄러운 가속력을 운전자에게 전달해 준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굉장히 조용하다. 운전석에 앉아있으면 세상 고요하다라는 것이 아반떼 차량이 주는 특징입니다. 또 요 급을 생각해 봤을 때 상당히 조용하다라는 것이고요. 중형 세단, 중형급 정도의 소음도를 보여준다라는 것이 이번 신형 아반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낮고, 지금 이 운전석에 앉으면 전체적인 콕핏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콕핏 구조라는 건 이 모니터도 운전석 쪽으로 살짝 꺾여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호불호를 말씀하시는 여기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를 가로지르는 이 바를 통해서도 운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락하고 나를 위해서 딱 운전석이 맞춰져 있다라는 약간 맞춤형 운전석 구조를 보이는 게 이 콕핏 구조인데, 그래서 운전석에 탔을 때는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핸들 직경도 두뼘이 안 돼요. 굉장히 타이트하고 컴팩트한 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코너링을 돌 때라든지 핸들을 조향할 때 핸들이 작아서 오는 그 만족감도 꽤나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트 포지션도 낮고 전체적으로 이 라운드형으로 이렇게 운전자를 감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석에 앉으면 진짜 스포츠카를 탄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 인테리어의 하모니가 나름 괜찮은 편이에요. 그냥 스포티한 느낌만 낸 게 아니라 실제로 앉아보면 되게 스포티하다, 아반떼 인테리어 정말로 좋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도로 인테리어가 꽤나 괜찮은 편이고, 익스테리어에 대한 만족도도 많은 분들께서 인정하시는 부분이죠. 사실 뭐 사람이나 자동차나 이 첫인상은 외모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좀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매력들을 알게 되겠지만, 딱 처음 봤을 때는 그 사람의 외모 혹은 그 차량의 외모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메리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딱 봤을 때 와, 멋지다, 와, 아반떼가 정말 멋져졌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반떼 입장에서는 타보기도 전에 가산점을 받고 시작하는 거죠. 차가 못생기면 타보기도 전에 약간 너무 별론데, 약간 못생겼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타보기도 전에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때문에 아반떼 입장에서는 잘생기게 태어났다는 건 분명 고마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쭉 가속을 해보면 뭐 가속이 결코 빠르진 않습니다. 뭐 빠른 가속을 원해서 타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뭐 빠른 가속을 원하시면 출력적으로 조금 더 높은 1.6 하이브리드를 타시거나 아니면 또 아반떼 N을 선택하시면 돼요. 너무 극단적인 선택이긴 하지만 나 아반떼 1.6 가솔린 출력적으로 좀 목이 마르다 하면 아반떼 N을 선택하시면은 그 갈증이 해소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훨씬 멋져졌기 때문에 아반떼 N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기존 아반떼 N의 운동 성능도 상당히 좋았는데 거기서 더 개선한 신형 아반떼 N은 또 어떨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사회 초년생분들, 첫 차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도 그런데 이 아반떼에는 기본적인 안전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첫 차로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도로 위에서 맞이하는 돌발 상황 때문에 많이 당황을 하게 되시는데, 그런 걸 많이 아반떼가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각지대 어시스트, 사각지대 차량이 있을 때 이렇게 방향신을 켜게 되면 삐삐삐삐 하면서 조심해 라고 이렇게 안내해주는 기능이 있고, 전방 차량과 갑작스럽게 가까워졌을 때 삐삐삐삐 하면서 이제 앞차와 충돌을 막아주는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은 인스퍼레이션 트림 가장 최상위 풀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까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은 핸들 오른편에 있는 버튼으로 바로 한 번에 간단하게 시작이 가능하게 되고요. 이 반자율 주행의 특징은 앞차와 차간 거리를 조절하기 때문에 내가 오른발을 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핸들 조향, 즉 차선의 중앙을 유지해주는 능력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핸들에서 손을 떼고 주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시간이 한 15초에서 30초 정도, 지금도 핸들을 잡으십시오라고 뜨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살짝 흔들어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쫙 압력을 주면 연장이 됩니다. 이게 정전식은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 터치만 하면 안 되더라고요. 딱 잡거나 약간의 움직임을 주어야만 이렇게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뭐 잠깐 15초, 30초 정도의 시간이지만 내가 물 한 모금 정도 마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대신에 계속해서 전방은 주시하셔야 되고 좌우는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보 운전자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형 아반떼를 많은 분들이 고려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안전사양에서도 출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방향신을 켰을 때 이 계기판에 카메라를 통해서 화면도 보여줍니다. BVM이라고 해서 블라인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탑재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이 기능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을 갖는 사람입니다. 보통 차선을 변경할 때는 저는 사이드미러를 보고 비어있을 때 바로 변경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 BVM 기능은 여기 모니터 한번 보고 어차피 여길 또 보게 돼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 한 번 더 사이드미러를 보게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두 번까지 보게끔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능을 제공해 준다는 것 자체는 좋긴 하지만 이 기능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좀 의문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아반떼를 운전해 보면 이 사이드미러가 진짜 작습니다. 사이드미러를 처음 타보게 되면 사이드미러가 굉장히 작은데, 물론 안전 기능이 있어서 도움은 주긴 하지만 사이드미러의 절대적인 사이즈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이드미러가 커지게 되면 공기저항계수를 많이 받아서 좀 연비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 풍절음에도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드미러를 점점 작게 만들고 또 카메라를 쓰기도 하잖아요.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더 작게 만들기 위해서 뭐 디지털 카메라를 쓰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뭐 작은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은 거에 적응만 되시면은 되려 좋은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풍절음도 줄여주고 연비 효율도 높여준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아반떼로 방지턱을 넘어가 볼 텐데요. 방지턱을 넣는 느낌도 상당히 준수합니다. 진짜 중형 세단 정도의 이런 방지턱, 승차감 부분을 제공해주고 있고, 이런 승차감이라면 뭐 남녀노소 20대 분들이 타시거나 50대, 60대 분들이 타셔도 아반떼 승차감 때문에 허리가 아파, 아반떼 승차감 너무 불편하던데 라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무난하고 매끄럽고 뭐 남녀노소 어느 연령대가 경험하시더라도 괜찮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그런 승차감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기능들이 평균 이상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반떼가 정말로 많이 좋아졌다 라는 걸 느끼는 그런 순간인데요. 뭐 승차감이나 뭐 엑셀 리스폰스나 뭐 연비나 이런 부분, 옵션이라든지 안전 사양들, 이게 아반떼가 맞아 싶을 정도로 정말 높은 스펙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형 아반떼 광고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광고 카피가 보통 내기가 아니다 라는 게 이번 신형 아반떼 광고 카피입니다. 뭐 슬로건 같은 건데 정말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보통을 뛰어넘은 약간 평균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 보통이 아니네, 보통의 아반떼, 우리가 생각하던 그 아반떼가 정말로 많이 좋아졌구나 라는 걸 아마 타보시면 느끼게 되실 겁니다. 아까 안전과 관련된 옵션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번에 또 신형으로 출시가 되면서 디지털 키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과 이 애플워치, 제가 일부러 오늘 애플워치를 차고 왔는데 이 아이폰과 애플워치를 통해서도 문을 잠그고 열고 그리고 시동을 걸어서 주행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폰에는 월렛 기능이 있어요. 월렛 기능이 있어서 거기다 이 차량을 등록하게 되면 내가 키가 없어도 휴대폰으로 이제 문을 열고 이제 시동까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키가 없으면 불안한 사람이거든요. 워낙 차를 오래 타왔기 때문에 키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항상 집 밖을 외출할 때도 차키, 지갑, 휴대폰 이렇게 외치면서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사실 이 디지털 키 기능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첫 차로 아반떼를 고민하시는 MZ세대 20대 분들에게는 키 그거 귀찮게 왜 들고 다녀, 또 짐이 하나 늘잖아, 그냥 휴대폰이나 이 애플워치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기능이 나온 거죠, 이번 신형 아반떼에서. 20대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키가 없으면 불안한 사람이어가지고 아무튼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뭐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디지털 키라는 기능까지 적용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형 아반떼에서 또 하나 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브레이크 성능이에요. 브레이크가 꽤나 즉각적이고 딱 밟았을 때 꾹 눌러주는 이 담력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코너에서 브레이크를 꾹 밟아보면 담력이 꽤나 이렇게 즉각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되게 신뢰감 있는 그런 브레이킹 성능을 가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방지턱도 굉장히 매끄럽게 넘었고, 한 번 더 브레이킹 해볼까요? 꾹 밟으면 내가 원하는 요 구간에 쫙 이렇게 멈춰줍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킹의 담력도 지금도 방지턱 앞에 놔두고 브레이크를 꾹 밟으면 너무 스무스한데? 일단 기본기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 신형 아반떼가 전체적인 뭐 달리고 서고 돌아 나가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브레이킹의 성능도 좋고 무게중심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코너를 돌 때도 좋아요. 그리고 직진할 때는 뭐 가속 성능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크게 아쉬운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반떼와 함께 고민하실 만한 차종들에 대한 제가 비교 리뷰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멋진 신차들이 많이 나왔고 요 3천만 원 미만의 금액대로 살 수 있는 신차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아반떼 인스퍼레이션 풀옵션 트림의 가격은 2,8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인스퍼레이션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그랬을 때 3천만 원 미만의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3천만 원의 리밋 예산을 거시고 고려하시는 분들이 딱 사기에 좋은 아반떼 차량인 거죠. 그래서 3천만 원 미만의 차량들을 봤을 때 뭐 최근에 나온 현대 코나 같은 경우도 코나 인스퍼레이션은 3천만 원이 넘지만 그 밑에 뭐 프리미엄이나 모던 트림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코나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예산 안에 들어가는 차량이고, 또 최근에 나온 뭐 쉐보레 트렉스라든지 기아 셀토스, 니로 같은 차량들도 충분히 3천만 원 예산으로 잡았을 때 우리가 손에 쥐어볼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인 것이죠. 그런데 일단 같은 가족인 코나와 한번 비교해 보게 되면 뭐 정숙성이나 이런 부분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코나와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낮은 무게중심입니다. 코나에서는 느껴볼 수 없었던 그런 낮은 무게중심에서 오는 뭐 코너링의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느낌들은 아반떼만 갖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나는 코나의 디자인이 싫어 하시는 분들은 아반떼 디자인이 워낙 이번에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 차이에서 오는 만족감도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안전사양이나 이런 부분들은 코나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옵션 차이나 이런 부분들을 민감하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코나와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낮은 무게중심에서 오는 뭐 주행 성능, 승차감 부분, 뭐 그런 부분을 좀 더 중요시 하신다라고 하면 아반떼 차량 선택하시는 게 좋고, 아반떼가 그리고 코나보다는 좀 더 저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굳이 짐을 많이 실을 것도 아니고 혼자 그냥 출퇴근 용도로 타신다 하면은 그냥 이번 아반떼도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아반떼를 선택하셔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요즘 핫한 트랙스랑 말씀을 드리면 트랙스와는 이 하체 세팅 부분에서 확실한 좀 차이가 납니다. 아반떼도 하체가 많이 탄탄해지긴 했지만 트랙스가 조금 더 짱짱한, 아반떼가 좀 탄탄한 하체라면 트랙스는 정말 짱짱한 하체를 가지고 있고, 이번에 아반떼를 타보니까 아반떼 핸들링도 굉장히 좋고 묵직해졌습니다. 그래서 핸들링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하체 세팅 차이에서 오는 그런 핸들링의 감각 차이는 존재하는 것 같고요. 소음적인 측면에서 보면 확실히 이 아반떼가 트랙스보다는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트랙스는 3기통이기도 하고 1.2L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긴 하지만 그게 실제로 안에 타봤을 때는 뭐 엄청 조용하다라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제가 느낀 뭐 소음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확실히 트랙스보다는 아반떼가 조금 더 조용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가속력 차이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반떼는 IVT 무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고, 트랙스 같은 경우에는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어서 뭐 변속기 차이에서 오는 느낌도 있겠지만 실제 마력 차이도 크게 안 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출력 차이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트랙스와 비교해 본다면 하체 세팅 부분과 소음적인 부분, 하체 세팅은 트랙스가 조금 더 쫀쫀하고 이 소음적인 부분은 아반떼가 좀 더 조용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쉐보레 트랙스와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제가 지금 앉아있는 시트입니다. 시트의 컬러 구성이 좀 다양하다는 부분인데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시승 차량은 캐시미어 베이지라는 이름이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컬러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게 화사한 베이지 컬러죠. 사실 첫 차 고민하시는 분들, 첫 차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좀 민감합니다. 물론 첫 차 구입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그렇지만 첫 차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내 생애 첫 차니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죠. 외장 컬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첫 차를 살 때 튀는 색을 사볼까 빨간색을 사볼까 라고 고민했지만 결국 하얀색으로 사긴 했지만, 뭐 아무튼 그래서 뭐 외장 컬러도 그렇지만 내장 컬러도 좀 더 그 로망이 있잖아요. 첫 차에 대한 로망, 그 로망을 실현하기에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트랙스 같은 경우에는 블랙밖에 없지만 아반떼는 블랙, 베이지 그리고 세이지 그린이라는 좀 다양한 선택권이 있습니다. 좀 나는 관리가 좀 어렵다, 좀 그냥 난 막 타고 싶다 하면 블랙을 선택하시면 되고, 나는 첫 차에 대한 로망은 꼭 베이지 시트를 갖고 싶었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캐시미어 베이지를 선택하시면 만족도가 훨씬 높아지겠죠. 그래서 트랙스와 비교해보면 아반떼가 전반적으로 더 편안해요. 이런 승차감이라든지 아무래도 외부 소음을 좀 차단해주면 심리적으로 좀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느끼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차를 찾으시는 분들은 트랙스보다는 아반떼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금액은 아반떼가 좀 더 비싸긴 하지만 옵션을 조금 더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옵션 차이에서 오는 뭐 타당한 금액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현대자동차에서 새롭게 출시한 신형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1.6 가솔린 모델에 대한 시승기를 전달드렸는데요. 다음으로 이어서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실내 기능, 공간, 옵션에 대한 리뷰도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아반떼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분명 시청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양한 자동차 소식 꾸준히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형 아반떼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